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게 그냥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사회의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무서운 침묵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긴 영웅이 사실은 정의롭지 않다면요? 그냥 단지 힘이 제일 셌을 뿐이라면?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설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보세요. 영웅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옳으니까 이긴다는 정의로운 영웅. 근데 다른 하나는 정반대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옳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냥 힘만 센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바로 이 두 세계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말이죠. 서울에서 낯선 시골 흑교로 전학 온 한 아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이 친구, 한병태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을 왔는데 이 친구 머릿속에는 세상이 아주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규칙으로 돌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뭐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병태가 딱 마주한 교실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던 그런 합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력이 판치는 곳이었죠. 그가 겪었을 그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세계의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석대. 이 친구는 그냥 뭐 반장, 급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교실이라는 작은 왕국의 완전한 독재자, 절대 권력자였죠. 엄석대의 힘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애들 싸움에 자기가 판사처럼 끼어들어서 막 벌을 주고요. 점심시간 되면 다들 자기 도시락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을 갖다 바쳐야 했어요. 일종의 조공이죠. 애들은 석대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왕처럼 떠받들고 있었으니까요. 교실이 완벽한 하나의 왕국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 서울에서 온 한병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저항하죠. 하지만 그가 맞서 싸워야 했던 건 엄석대 한 면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스템 그 자체였고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막강했습니다. 병태가 저항하면 할수록 점점 더 끔찍하게 혼자가 되어갑니다. 친구들은 슬슬 그를 피하고요. 심지어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그게 뭐냐? 차라리 석대한테 좀 배워라. 이러면서 아들 맘도 몰라주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선생님요? 아예 못 본 척, 모른 척 해버려요.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완벽한 외톨이가 된 거죠. 근데 병태의 마음을 진짜 와르르 무너뜨린 건 주먹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적표였습니다. 다른 건 못나도 공부 하나는 자신 있었던 서울 우등생 한병태가 글쎄 전교 1등 자리를 엄석대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와, 이건 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결국 굴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리창을 닦는 병태를 몇 시간이고 괴롭히던 석대가 툭 던진 한마디, 합격.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병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분노가 아니라 엄청난 감격과 고마움을 느꼈대요. 이제 자기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폭력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결국 한병태는 모든 저항을 포기합니다. 그냥 싸우는 걸 멈춘 게 아니라 스스로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으로, 그 왕국 안으로 걸어 들어가 버려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요. 석대의 편이 되니까 세상에 삶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더는 아무도 안 괴롭히죠. 주변에 친구들도 생기죠. 성적도 다시 잘 나오죠. 권력에 기대는 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죠. 드디어 이 견고했던 왕국에 균열을 일으킬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6학년이 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전 분들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조용한 이 교실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날카롭게 직감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급장 선거였어요. 엄석대의 득표율 몇 프로였을까요? 100%. 만장일치. 이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조작된 질서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결국 선생님은 엄석대 왕국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파헤쳐냅니다. 그가 전교 1등을 했던 비결 말이에요. 그건 바로 조직적인 시험 부정 행위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기 시험지에 엄석대 이름을 써서 냈던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의 분노가 엄석대 한 명에게만 향하지 않아요. 반 아이들 전체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죠. 너희들은 불의를 보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건 단순히 석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폭력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거나 동조했던 바로 너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질책인 거죠. 모든 게 다 들통나자 그 견고했던 엄석대의 왕국은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석대는 마지막으로 욕 한마디를 내뱉고 교실을 뛰쳐나가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시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폭군은 사라졌고 교실에는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다른 애들이 신나서 이제 막 쓰러진 석대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병태는 가만히 침묵을 지켜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까지는 왕처럼 떠받들던 애들이 권력이 사라지니까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그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던 거예요. 병태는 폭군만큼이나 이 군중의 모습에 더 큰 환멸을 느낀 거죠. 그리고 시간은 훌쩍 흘러서요. 다들 어른이 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된 병태는 길에서 우연히 석대를 다시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범죄자가 돼서 경찰한테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한때 교실을 호령했던 그 작은 폭군은 그렇게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소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공모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 못된 애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못된 애가 날뛸 수 있도록 모른 척하고 때로는 동조하고 침묵으로 도왔던 바로 그 다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엄석대라는 폭군은 사라졌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진짜 자유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엄석대라는 주인 대신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또다시 순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각자 생각해봐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